네, 이 시간 ABC 회계법인의 안병찬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올해는 마지막 뵙는 거네요. 아, 그러네요. 예, 예,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빨리 지나갔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이제 올해도 여러 가지 경제 지원책 그리고 스티뮬러스 책의 지원이 있었는데 한인들의 대부분이 이 지원금을 잘 받고 사용을 하신 게 많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네, 일반적으로 우리 한인들 같은 경우에 라디오 코리아를 비롯한 여러 그 언론기관들을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컴퓨터로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보가 좀 잘 맞지 않았다든지 이래서 내 이웃은 받은데 나는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네. 심지어는 뭐 아직까지도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죠. 어떻게 지금까지 못 받으셨을까요? 그게 그러니까 시스템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사기 행각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철저히 점검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이제 디나이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이제 요번에 세금 보고하실 때 내년 초에 이제 세금 보고하실 때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리고 이제 그 고령자 분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런 정보에 좀 어두울 수가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혹시 주위에 부모님이라든지 친척분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제대로 챙기셨는지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아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소득이 없다고 해서 아예 그냥 그 이 정부에서 지급되는 이 스티뮬 책 자체도 별로 관심을 안 두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했을 때는 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크레딧을 신청해 가지고서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챙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 물론 이제 정보가 요즘은 뭐 다양한 루트로 많이 전달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그 받지 못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번 텍스 리턴 신고할 때가 아주 그 좋은 기회니까 놓치지 말고 꼭 챙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아마 라디오 코리아를 지난해부터 쭉 애청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렇게 놓치는 일은 별로 없으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항상 또 나오셔서 이렇게 좋은 정보도 전해주시고 또 매주 수요일 날 저희 라디오 칼럼을 통해서도 이제 업데이트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라디오 코리아 애청자 여러분들은 이런 분들이 안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길 희망합니다. 네, 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실업수당도 신청을 많이들 하셨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 실업수당을 제대로 받았는지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받은 건 아닌지 고강도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내가 혹시 좀 잘못 보고를 해서 잘못 수당을 받았다는 분들 그냥 겁내지 말고 좀 참고해 봐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다면 좀 추려 주시죠. 네. 그 아시다시피 이번 이제 팬데믹 때 그 정부에서 굉장히 우려했던 것이 그 많은 그 사기꾼들이 네. 남의 이름을 도용한다든지 뭐 등등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부적절하게 챙겨간 것들이 계속 이제 정부에 의해서 발표가 됐고 또 기소도 되었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미 지급이 되었다 하더라도 혹시 잘못 지급된 것이 있다면 이제 받아내야 되니까 정부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 이제 찾아내는 과정에서 이제 확인하는 절차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전혀 관계도 없는데 너무 겁을 먹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팬데믹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뭐 폭탄이 떨어지고 피난을 가야 되고 이런 거 같으면 우리가 막 피부로 느낄 텐데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이제 번지다 보니까 실감이 약간 되기도 하면서 전혀 뭐 또 이렇게 실감을 못 하시고 있지만 사실 이게 재난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데 막 갑작스럽게 결정해서 뭐 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해서 막 집행되는 이런 과정에서 정부 모든 기관들이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막 또 정부 기관은 이제 서둘러서 또 준비해야 되고 또 정부에서
의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이제 시행령처럼 또 어떻게 시행을 해야 될 건지 이런 구체적인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정부가 예를 들어서 지원이 된다라고 발표됐는데 자격 조건이 자꾸 변한다든지 네, 또 네. 지급되는 방법이 변한다든지 이런 거에서 많은 혼선이 있었죠. 그래서 실업수당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평상시에 지급되는 실업수당과 이번 실업수당은 달랐죠. PUA라 그래서 그 직장 생활 직장인들이 아닌 셀프 인플로이드 기그 워커, 인디펜던트 컨트랙터까지 다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사실은 어떤 많은 한인분들 중에서는 셀프 인플로이드라는 말, 네, 기그 네. 워커라는 말,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라는 말 자체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잘못된 이해 또는 정보의 부족, 정부에서 준 가이드라인의 부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나왔던 것에 너무 우려를 해서 네, 네. 염려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정부에서 그런 연락이 왔을 때는 확실치 않거나 본인의 입장이 애매하거나 그러면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설명을 들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업수당 받으신 분들 역시 사실 그렇게 애매한 위치에 있었던 분들이 많이 있으셨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이 어떤 거니까 그런 사실을 잘 정리해서 전달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프 인플로이드나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나 기골거 분들도 일을 그 기간 동안에 못 하셨기 때문에 받아야 될 자격이 있었다는 점 그걸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불행 중 다행으로 이제 좀 실업 상태에 계시다가 재취업이 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취업이 되셨는데 실업수당을 포기를 안 하시고 또 계속 받은 경우가 좀 왕왕 있어서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여쭤보셨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뭐 그분들은 사진 납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IRS나 이런 쪽에서 주정부 쪽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 원래는 이제 그 실업수당을 받다가 이제 서티피케이션 할 때 본인이 직업을 가졌다라고 표시해서 보내게 되면 그 실업수당이 중단이 되는데 뭐 혹시 뭐 이제 좀 불확실했다든지 하여튼 무슨 이유든 간에 그걸 표시 안에서 계속 받아온 것이 주정부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러면 그 내용을 잘 정리해서 설명을 해 주게 되면 주정부에서 결정을 할 거예요. 우리가 실업수당을 신청했을 때도 내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말이 맞는지 저 말이 맞는지 이렇게 애매할 때 일단 신청을 해놓고 그럼 주정부에서 결정하게 그 일단은 맡겨뒀던 것처럼 혹시 그런 걸 미리 본인이 결정해서 뭐 갑자기 나 돈 반납할래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혹시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일단 보내놓고 주정부에서 판단해 봤을 때 이것은 잘못 지급이 된 것 같다. 그래서 페이백해라라고 통보가 오면 그리고 본인 그때 어그리를 하면 그때 페이백하면 될 것 같아요. 미리 자진해서 뭐 납부하는 것 자체도 잘못하면 복잡해져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좀 기다리셨다가 주정부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 조치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일을 했다는 것에 근거가 되는 것은 저희가 페이첵을 받게 되면 세금을 납부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세금 정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캐시로 페이를 받으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캐시 잡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뭐 실업수당을 계속 받아도 큰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법적으로는 일을 하게 되면 페이를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 또 내가 캐시로 받던 수표로 받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실업자가 아니죠. 네. 실직자가 아니죠. 따라서 내가 직업을 가졌다라고 표시해서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질문을 주신다 그러면 예를 들면 현금으로 내가 받고 일을 했다. 잠시가 됐던 뭐 어느 특정 기간 동안에 이랬을 때 내 인플로이어리 보고를 안 하고 또 나도 신고를 안 하면 국세청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부분 모르죠. 네. 그럴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조장해서도 안 되는 거고 따라서 현금으로라도 일을 하는 거는 직장을 가진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 서티파이드 했을 때 직업을 가졌다고 표시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인플로이어리 신고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인이 실업수당 받는 것이 적절하냐 여부는 법 그대로 말씀드리면 부적절한 경우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적법하게 행동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올 한해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참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을 텐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좀 해줬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PPP 같은 경우는 참 많은 도움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고객들의 상황 많이 만나시니까요. 피부로 체감하기에 정말 괜찮았다고 합니까? 이 정부 지원 때문에 아니면 뭐 정부가 지원을 해줘도 나는 그렇게 달라진 게 없다고 표현들을 하십니까? 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이제 손익 정산을 우리가 이제 9월 말 중심으로 해서 9월 말 현재로 해서 이제 마감을 해서 1년의 성적이 어떻는지 그리고 나머지 이제 4, 4분기에 예상된 손익을 계산해서 뭐 예납세금 계산도 하고 연말에 절세 전략도 이제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정리해 본 거로 봐서는 PPP가 확실하게 도움을 줬다는 것을 네. 그냥 아주 눈에 띄게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서류상으로도. 그렇죠. 예,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PPP가 없었다면 로스가 났었어야 될 비즈니스인데 네네. PPP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익이 나는 현실적으로 캐시플로우에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또 비즈니스에서 손실이 나지 않았던 곳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서 플러스로 PPP를 받은 것만큼 이익이 더 추가로 생겼으니까 네네. 그만큼 캐시플로우가 아주 좋아졌죠. 반면에 세금을 부담 안 하게 되니까 이게 더 좋아졌죠.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팬데믹 때문에 아주 그냥 되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오히려 이번 기회에 비즈니스를 하나를 더 오픈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현금 흐름에 도움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PPP 원래 뭐 이런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핀센트로 꼽듯이 정확하게 필요한 것을 탁탁 넣어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사실 어렵죠.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또 이익을 보신 분들도 있고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들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이제 그 PPP 받으신 분들이 이제 탕감을 다 받으셨거나 지금 이제 탕감을 한참 이제 그 신청하고 계실 텐데 이런 시기를 놓치지 말고 잘 정리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고 그리고 이제 PPP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깔끔하게 탕감을 받는다든지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SBA에서는 그 부분을 계속 오픈해 놓고 있기 때문에 네, SBA에서는 이런 것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 리뷰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그 챌린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한인분들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고 계십니다만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제 요식업인데요. 이번 여러 가지 경제 지원 가운데 이 PPP에 더해서 이 요식업계 지원이 됐던 RRF 이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RRF는 Restaurant Revitalization Fund의 약자인데요. 그러니까 요식업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뭐 펍이라든지 이런데 주류를 취급하시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네네. 이런 데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다 도움을 받게 됐는데 PPP에다가 이 지원까지 이루어지고 그리고 ERC라는 것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요식업 같은 경우는 다른 업종보다도 더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서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식업은 그 투고를 그 많이 하셨던 그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 훨씬 더 그 손익이 많이 차이가 났다고 하던데요. 네, 그런 곳들이 적지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투고만 하다 보니까 예전처럼 많은 종업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네. 주방만 열심히 돌리고 앞에서 캐셔얼만 있으면 그 싸주고 캐셔얼만 있었으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그 바쁜 일정을 보내서 오히려 매상이 더 높아진 데도 있고 또 매상이 높아지진 않았어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매상이 괜찮았던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뭐 정부에서 지원하니까 나는 어떻게든지 받겠다 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 하긴 하지만 내 매상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안 받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네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각자가 선택할 문제였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그 RRF는 요식업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자, 우리 한인 애청자분들도 반드시 그 도움에 동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었으면. 네. 그리고 또 다른 그 스몰 비즈니스 지원으로 저희가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ERC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이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줬나요? 네, 이거는 이제 Employee Retention Credit이라 그래서 종업원을
그 이제 어려워도 네. 어려워도 레이오프하지 말고 그냥 유지하면 정부에서 페이롤 그 텍스에 대한 지원을 해주겠다 뭐 이런 컨셉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PPP나 RRF하고 관계없이 그 종업원에 대해서 그 급여가 나간 것에서 텍스 크레딧을 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2020년 같은 경우는 이제 50 급여의 이제 50%까지 해서 최고 $5,000까지 그 지원이 됐고, 그리고 이제 2021년 1월부터는 이제 이것이 이제 상향 조정돼서 70%로 조정이 돼가지고 7,000불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는 종업원 한 명당 그 2020년하고 2021년 상반기까지 합해서 $19,000까지 최대 종업원 한 명당 그렇게 이제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third quarter 또 그다음에 새로 그 오픈한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fourth quarter까지 연장 네. 이제 그 혜택을 주게 되어 있고 이런 대상은 이제 코비드 19로 해서 영업이 완전히 중단되었거나 또는 일부가 중단된 그 불이익을 받은 비즈니스들 그리고 이제 매상이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50% 이상 줄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변경이 돼서 20%까지 이렇게 이제 변경이 이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 그 PPP를 받았다 하더라도 500명 이하의 그 스몰 비즈니스 그의 경우에는 이 ERC 텍스 크레딧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미 많이 신청하고 있고 지금도 신청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불편을 겪는 것은 사실 정부에도 이 국세청도 일이 많다 보니까 이 고객들이 원하는 만큼 또는 텍스페이어들이 원하는 만큼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이 원하는 만큼 빠른 속도로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좀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되는데 좀 기다리시면 지금까지 보면은 그 정부에서 지급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좀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저처럼 이제 그 회사에서 샐러리를 받는 사람은 스티뮬러스 책 뭐 이런 거 외에는 크게 도움을 받은 게 없다고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무래도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좀 혜택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코비드 19 관련 경제 지원에는 이제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었지만 SB 같은 경우에는 스몰 비즈니스들에게 아주 좋은 조건으로 융자를 해주는 뭐 EIDL도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융자가 12월 말로 마감이 되잖아요. 네. 지금이라도 이제 가능하게 뭐 한 열흘 딱 남았는데 네네.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또 연장 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EIDL은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무상 지원, 하나는 융자. 그래서 무상 지원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EIDL 어드밴스라 그래가지고 그냥 $10,000까지 최대 네. $10,000까지 그냥 무상 지원해 준 적이 있죠. 예, 그것이 이제 무상 지원이에요. 그건 말 그대로 무상입니다. 뭐 갚으실 필요도 없고 세금 내실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추가로 또 나온 무상 지원인데 그것이 뭐냐면 Targeted EIDL 어드밴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5,000를 또 추가로 지원해 줬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상 지원이기 때문에 갚을 필요가 없고 그런 다음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그건 이제 다 클로즈가 됐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융자입니다. 말 그대로 융자. 그래서 최대 $2,000,000까지 융자가 가능한데 이자는 아주 저리죠. 3.75%고 또 상환 기간이 아주 좋습니다. 30년 동안 상환하면 되는데 이것도 여기에서 2년은 페이먼을 유예시켜줘요. 그러니까 이 페이먼을 유예시켜준다는 얘기가 어떤 분들은 이자를 안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자를 안 받는 건 아니고 이자는 계속 어크루 되는데 발생돼서 넘어가는데 다만 페이먼을 2년 동안 안 해도 돼요. 네, 그래서 네. 2년 후부터 페이먼 하는데 그것도 30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융자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대단히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격이 되시게 되면 신청을 해서 비즈니스에 도움이 받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것이 마감이 이달 말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관심이 있거나 또는 필요한데 그 망설이고 계신 분들 신청하실 것을 결정하셨다면 금년 말까지 신청해야만 이 혜택을 보실 수 있다는 거고요. 연장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지금 이제 그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다양한 정부 지원이 있었는데 이 지원은 버젯이 할당이 돼 있었어요. 그 할당된 버젯은 고목적으로만 써야 되는데
그것이 다 못 쓰고 남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EIDL 버젯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 계속 SBA에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네. 이게 만약에 남아 있다 그러면 두 가지 초이스. 하나는 더 연장을 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지금 델타 변이하고 오미크론하고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대비해서 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요번에 통과가 된 그 인프라스트럭처 그 저 새로운 법안에 뭘 돈을 그 재원을 어떻게 충당하게 돼 있냐면 기존의 코비드 19으로 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버젯 중에서 남은 돈을 거기다 쓰게끔 돼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정부에서 결정을 질 겁니다.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관심이 있거나 필요하시다고 하면 이달 말까지 신청을 해 두시는 것이 좋다. 만약에 나온 다음에 쓸 필요가 없으시면 되갚으시면 되니까요. 다만 단 하루라도 이자는 붙는다는 사실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올 텐데요. 오늘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예, 카톡으로 또 질문 주신 분이 계셔서 지난달에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못 받으신 분이 지금 다시 주셨거든요. 혹시 아직도 해외 계좌를 보고 안 하면 벌금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아우 당연하죠. 네. 네, 해외 금융 계좌 신고는 두 곳에 해야 되는데 하나는 연방국세청, 하나는 재무국. 그래서 두 군데에 반드시 세금 개인 세금 보고할 때까지 같이 보고를 하셔야 되고 4월 15일까지 신청을 못 하실 때는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금 내라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금융자산 그러니까 은행 계좌라든지 증권 계좌라든지 보험 계좌라든지 연금 계좌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신고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꼭 신고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RMD 질문을 주셨는데요. Required minimum deductible? 네네네. 네. 그거는 이제 이 은퇴연금에 대해서 질문 주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그 내용을 좀 제가 좀 알아야 그분의 그 상황을 그래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질문을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금 이야기 저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말이니까 이제 뭐 다음 달이면 납세자들이 이제 세금 보고에 아주 분주해 질 것 같은데 지금까지 쭉 설명을 해주신 2021년에 지원된 경제지원금들이 참 많았잖아요. 이게 세금 보고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아마 이 시간에 출연하실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건 세금이 어떻게 돼요? 저건 세금 내야 돼요? 안 내도 돼요? 많이들 물어보셨어요. 네, 그 둘로 나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하나는 이제 개인과 스몰 비즈니스. 개인이 이번에 지원받은 거는 크게 두 가지죠. 두 가지였죠. 하나는 스티뮬러스 책. 그것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또 많이 알려진 것처럼 그것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보고에 포함하실 필요 없지만 못 받으신 분들은 클레임을 해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못 받으신 분들은 꼭 텍스 크레딧으로 신청을 해서 받으시면 되겠고 실업수당 역시 비과세인데요. 이것은 무한정으로 비과세가 아니라 제한이 따라요. AGI가 15만 달러 이하일 때 1,200달러까지만 면세예요. 그 이상일 때는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이제 PPP는 면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PPP 받은 것은 물론이고 그 받은 돈으로 지출한 것은 또 지출한 대로 또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더블 딥 즉 두 번의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들이 많이 제기됐던 그랬던 내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출한 건 지출한 대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가 있고 받은 것은 또 면세가 된다라는 점 그리고 RRF에 대해서 역시 질문이 많습니다. 이것은 무상 지원이기 때문에 이 역시 PPP처럼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ERC는 이제 텍스 크레딧이에요. 그래서 텍스에서 공제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또 지원되는 것 중에 좀 전에 설명드렸던 EIDL 같은 경우는 인컴이나 공제나 이런 거와 관계없이 융자예요. 그래서 EIDL도 소득으로 보고해야 되나요라는 질문하시는데 이것은 그냥 은행에서 융자하시는 거다.
이렇게 비즈니스 융자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금 과세 여부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빌린 것만큼은 나중에 30년에 걸쳐서 갚으시면 된다. 일찍 갚으신다 하더라도 early payment penalty는 없다라는 점 이해해 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실업수당은 15만 달러 이하라고 말씀하셨죠. 이상이라고 하셨나요? AGI. 이하. 네, 이하인 AGI. 분들은 이제 1,200달러를 내야 된다는 1,200달러까지 면세라고요. 면세라고 말씀해 그러니까 주셨는데. 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이신 분이 네네. 실업수당을 1,200만 달러를 받았다. 그럼 세금 내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11,000달러를 받았다 그러면 그 1,200달러를 넘어선 금액에 된 거 800불러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된다. 이런 설명입니다. 자, 관련 질문입니다. 카톡 질문 주셨는데요. 올해 텍스 보고를 하실 때 EDD를 13,000달러까지는 보고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년 보고 때에도 13,000달러 보고 안 해도 됩니까? 하셨어요. 아니요. 1,200달러까지가 네. 면세니까 보고는 하시되 그게 면세가 된다는 거예요. 1,200달러까지는 보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만약에 다른 소득이 아무것도 없다. 네. 그런 분들은 1,200달러까지가 면세가 되면 나머지가 과세가 된다 하더라도 표준공제 때문에 그게 면세가 될 겁니다. 뭐 다른 소득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기 때문에 소득은 신고를 하되 특히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만약에 다른 소득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신고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어떤 그 과세가 된다든지 뭐 페널티가 매겨진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해 보면 과거에 몇 년도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라 이런 걸 요구를 많이 받게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득이 있거나 소득세 세금을 낼 그 환경이 아니더라도 신고를 해두는 것이 더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텍스 보고할 때 왜 13,000달러까지 EDD를 보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정을 잘 몰라서. 그건 저희가 찾기 너무 어렵죠. 네, 네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해외 계좌 말씀하신 분이 다시 질문을 주셨는데 앞으로는 보고를 잘하겠지만 그 전에 안 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다 벌금이 부과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규정은 과거에 보고 안 한 분들은 그 자진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보고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실수 또는 잘 몰라서 정보가 부족해서 보고를 하지 못한 분들은 그 특별한 그 자진 신고 절차를 통해서 아주 적은 그 페널티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난 거라도 반드시 신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전문가하고 만나서 상의를 하셔가지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여러 가지 지원금을 받고 나서 이제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의 네. 경우에는 특히 실업수당과 관련돼서 이렇게 자료 요청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이게 상담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을 텐데 그걸 저희가 좀 하나하나 좀 분석을 좀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업수당 관련돼서 사실 그 연락을 받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네,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우선 사람이 정확하게 알면은 두려움도 덜하고 그리고 염려를 많이 안 하게 되는데 뭔가 불확실한 정보가 있다든지 본인이 자신감이 없을 때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실업수당 이런 거에 대해서 뭘 알아보려고 해도 쉽지 않고 네. 또 애매한 상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염려가 되고 걱정하시고 잠도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먼저 이해될 거는 팩트 자체를 잘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번 실업수당 지급에는 예년과 달리 자영업자나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기그워커 이런 분들에게 지급되는 PUA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은 실업수당이라는 건 생각지도 못했고 또 그런 거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과거에는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뭐 내가 맞나 제대로 했나 뭐 이런 거가 너무 걱정이 많으신데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거는 아까 제가 방송 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 자체도 혼선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해냈다, 마감을 이렇게 했다, 다시 또 연장도 하고 또 자료도 뭐 명확하게 이렇게 반드시 이런 걸 자료를 제출해 이런 것도 없었고 그런 다음에 다 지급이 이루어지고 나서 막 그런 그 가이드라인이 막 쏟아져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받은 사람들은 그 가이드라인을 다시 맞추려니까 애로사항이 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
염려하지 마시고 정부에서 혹시 챌린지가 들어오더라도 그런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면 정부도 이미 알아요. 예,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혼선이 있었는지를.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고 그럴 때 주의할 것은 뭐냐면 우리 한인분들이 많이 그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부에서 연락이 오면 본인의 입장을 묻지도 않은 거를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본인이 호소하고 싶어서.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은 자칫 이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기도 하고 일의 해결을 더 늦추기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물어봤을 때는 정부에서 물어본 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하는 것이 가장 좋다. 추가적으로 또 질문이 오면 그때 답하더라도 그런 것이 일을 해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꼭 지금 연락을 드린 그분을 의심해서보다도 혹시 이런 것이 어떤 사기와 관련돼 있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찾는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너무 불필요한 염려를 해서 불필요한 추가적인 액션을 취한다든지 이런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EDD 보고에 관련한 질문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 소셜 은퇴연금 받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시큐리티 연금을 받으시면서 일을 계속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소셜 시큐리티 연금하고 네네. 유아에는 관계가 없어요. 네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라는 것은 과거에 내가 40년 이상 40년이란다. 40점 이상, 10년 이상이죠. 10년 이상 본인이 세금 내온 것에 대한 크레딧으로 연금을 받으시는 거고 실업수당이라는 건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잃은 것에 대해서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소셜연금을 받고 계시다 하더라도 직장이 있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이 되었었다면 당연히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네, 네. 자, 그리고 영수증을 얼마나 보관을 해야 되는지를 또 질문하신 분이 계시네요. 영수증은 기본적으로 3년에서 4년 정도는 보관해 두셔야 되는데 네. 만약에 뭐 여유가 되신다면 그 이상 한 맥시멈 7년 정도까지는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소시효는 3년에서 4년입니다. IRS는 3년이고 주정부는 4년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혹시 그것 말고라도 다른 이유, 소송이라든지 또는 다른 일에 인벌브돼서 자료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보관해 두실 수 있으면 7년 정도까지는 보관해 두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네. 자, 스몰 비즈니스도 여러 가지 지원을 좀 많이 받았는데 이 스몰 비즈니스 경우에는 이제 연말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또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뭐 이 팬데믹과 관련돼서 지원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PPP 같은 경우에는 탕감을 확실하게 받아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만약에 PPP를 15만 달러 이하로 받으셨다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이 받은 은행으로 갈 필요 없이 SBA 포를 이용해 가지고서 신청하면 6분 정도면 탕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고 또 PPP 같은 경우는 ERC하고 이렇게 같이 맞물려 가지고 계산해야 되는 그리고 최대 공약수를 찾아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잘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이런 것들이 뭐 내가 ERC 신청하는데 금액이 맞는지 틀리는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이 공지되어 있는 내용을 보고서 이해가 잘 안 되고 좀 애매하다든지 할 때는 전문가와 상의해 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끝까지 신청하고 그렇게 해서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ERC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신청해 놓고 이건 역시 국세청의 업무 적체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이니까 조금 좀 참고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시면 다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식업의 RRF 같은 경우에는 받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금년 말까지 SBA에 쓴 내역을 접수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금년 안에 다 못 썼을 경우에는 2023년 3월 1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담당 회계사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잘 자료를 준비하시면 큰 문제 없이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5분 정도가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2021년도 지난해와 이어서 이제 팬데믹이 계속 진행이 된 한 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한인들 경제 어떻다고 보십니까? 네, 팬데믹이 사실 우리 그 뭐 한인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에게 실직도 가져다 줬고 비즈니스를 클로즈해야 되는 어려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다행히 그 정부에서 지원이 아주 그 바로 이루어졌고 또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은 대대적으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렇게 피해가 작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물론 아예 팬데믹으로 해서 완전히 클로즈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네. 특히 뭐 이제 그 세탁업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정부의 지원도 없이 아주 그 애를 많이 그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애청자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그리고 실직하신 다음에 다시 복직이 어려워졌던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그 100%가 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그 스몰 비즈니스와 개인들은 그 큰 어려움 없이 잘 넘어간 그런 것이 이제 그랬었다. 그리고 이제 간접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뭐 여러분들 언론 보도 보시면 알지만 은행이 굉장히 지금 그 이익이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돈이 예금이 많고 그래서 은행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돈을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돈이 많이 지금 그 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 투자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네네. 이런 것은 돈이 없이 어떻게 투자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이나 이런 데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갔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 그 상대적으로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손해를 입었거나 그런 것이 좀 작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딱 시간 2분 남았는데요. 그러면 2022년 그 이민년 이 검은 호랑이에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검은 호랑이요? 네, 검은 호랑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처음 들었네요. 금년이 무슨 띠인지도 모르겠고 내년이 무슨 띠인지도 모르고 지금 정신없이 좀 많이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그 전반적으로 위드 코로나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접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대처해 나가는 그런 이제 생활이 정착이 되는 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이 관심 있는 역시 인플레이션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초기에는 이루어질 거라고 봐지고 그렇지만 이것을 이제 페드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 이런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걸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안정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미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제 미국 정부를 이제 믿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하려는 그 노력이 있을 거라고 보아지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는 절대 없습니다. 뭐 아무리 뭐 수요가 많고 이자가 낮고 해도 부동산 가격이 절대 올라갈 수 없는 이유를 중에 하나를 대라고 하면 affordability예요. 무슨 네. 얘기냐면 본인이 또는 일반인들이 자기가 살 수 있는 맥시멈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넘었으면 집을 못 사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집값이 그렇게 계속 올라갈 수는 없다. 따라서 이자율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어포더빌리티 때문에 집값이 더 상승되는 것을 계속 그 올라갈 수가 없다는 전제에서 보면 2022년부터는 그 부동산의 그 가격이 약간 답보 상태로 가지 않겠냐. 약간 횡보가 되는 그렇다고 그냥 떨어질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여전히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식 시장이나 이런 것은 계속 그 활발할 거라고 봐지고요. 또 역시 이제 기술 중심 그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도 정말 엄청나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2021년도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라이브 데스크 청취자분들하고 인사를 하셔야 되는데요. 딱 10초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도 너무 많은 그 사랑을 해주셔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특히 뭐 식당에서는 길가에서 알아보고 인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성탄 잘 보내시고 새해도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